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입니다. 이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인사들이 만든 홍보물이 상당히 논란이었는데요. 결국에 이제 관련 인사들이 징계를 받고 명청년위원장은 정치를 떠난다는 입장까지 내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홍보물이었어요? 이게 이제 카드 뉴스 형식의 어떤 자기소개인데 국민의힘의 중앙청년위에서 이제 일종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이 주성은 대변인 명의로 된 홍보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빈 인재육성본부장의 경우에는 육군 땅개 알보병 출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고, 김근비 기획국장의 경우에는 2년 전부터 곧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고 믿고 곧버스를 타다가 한강 갈 뻔했다. 이런 문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지적된 점들은 어떤 것들이죠? 이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은 일단 정교 분리 원칙에 이제 위배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웹 홍보물은 이 주성은 씨의 모친이 목사다 이런 얘기도 적혀 있고 한데 뭔가 보수 개신교계와의 친화성을 강조하려고 한 듯이 보이지만 역시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예. 그다음에 육군 땅개 알보병이라든지 한강 갈 뻔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첫 번째로 군인을 비하했다 이 점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강 갈 뻔했다라는 거는 이 주식 하락장에 일종의 베팅을 했다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기에 몰렸다라는 취지인데 결국 그런 사례를 희화한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내정 취소 및 면직 처분을 내렸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청년위에 있는 청년들이 오히려 옛날 사고에 사로잡힌 것은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비대위의 결정을 좀 뒷받침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 안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이 실수는 젊은이의 특권이다. 실수가 없다면 발전도 없다. 너그럽게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도 청년들의 실수에 관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당이 야멸차게 그들을 내쳐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중앙청년위도 추가로 이제 올린 웹 홍보물에서 뭔가 장례식을 연상케 하는 그런 좀 분위기로 꾸미면서 이렇게 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급기야 박결 중앙청년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상황을 좀 막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정치활동의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스템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어떤 시스템 문제요? 이 문제가 된 홍보물은 결국 당 공식 조직이 내놓는 건데 아무런 감수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알아서 이제 청년 조직이 이제 정하고 내용을 정하고 공개를 한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건데요. 그리고 청년 정치를 해보겠다는 사람들 다수가 이 직업 정치인이 아닌 상황에서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계가 있는데 당이 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조직적 뒷받침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실례로 이제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체제로 치렀던 지난 총선 때도 청년 전용 선거구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이제 비판을 받은 바 있었고요. 그리고 김종인 선대본부장 영입 이후에는 그마저도 이제 여기서 공천을 뒤집어서 이제 논란이 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결국 청년을 기성 정치가 소모품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고 말하면서 1000번은 흔들린 시간조차 안 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도부 비대위는 왜 그렇게 빨리 판단을 내렸을까요? 첫 번째로는 대외적인 정치적 효과를 우려한 측면이 큰데요. 사실 이제 앞서 세 가지 사례도 나름의 경중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이런 걸 언급한 거에 비하면 이 땅개 알보병이라든지 한강에 갈 뻔했다 이런 표현은 일상에서도 좀 쓰는 점이라는 점에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로도 좀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강하게 조치한 것은 결국 보수 개신교계와의 관계를 고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일부 개신교 세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당 지도부가 신속한 조치를 강행한 거 아니냐는 건데 예. 하지만 또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 개신교계의 어떤 반발 이런 거를 또 이 사안이 초래하는 게 역시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문제가 된 세 개의 사례를 하나로 다뤄서 어떤 종교에 대한 선긋기라기보다는 청년에 대한 어떤 미숙함에 대한 대응 이런 걸로 파장을 최소화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이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보수 개신교계의 여러 가지 이런 좀 문제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여오기도 했는데 마찬가지 맥락의 행위를 또 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런 이유 외에도 내부적인 이유가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건 또 뭐예요? 내부적인 이유?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독립적인 예산 및 사업권이
보장되는 청년의 힘이라는 어떤 당내당 조직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 조직에 일부 기초의원 공천권 이런 것까지 부여를 한다는데 결국 중앙청년위 조직도 일종의 이제 확대 개편되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 조직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김재섭 비대위원의 경우에 이분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 출신입니다. 하지만 중앙청년위의 주요 인사들은 자유한국당서부터 계속 이어온 그런 인사들이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중앙청년위 주요 인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외부에서 온 것이나 다름없는 인사가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주도하는 것은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다는 겁니다. 예,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그런 반발도 있고 하니 청년의 힘을 구성하는 과정을 더 이제 지도부 입맛에 맞게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도 있는 것인데요. 음흠. 결국 그런데 이것도 기성 정치인들이 만들어서 정치적 대립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역시 청년 정치를 소모품처럼 다루고 있다. 이런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다. 뭐 이런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불거졌는데 사실 이 비슷한 얘기가 때만 되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여러 방식으로 지금 제기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기왕 이제 벌어졌으면 다른 당의 입장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